네, 우리 시장 아무래도 상승으로 출발하는가 싶더니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매도세를 이어가면서 그리고 뉴욕 증시가 지난 금요일에 빠졌기 때문에 부담을 어느 정도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지수 모두 지금 하락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오늘은 또 잠금 해제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전략과 함께 특징주에 대한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장 지수가 좀 힘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우선은 개장 특징주들 머니맵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삼성전자 1%대 강세 보이고 있고 SK하이닉스 소폭의 상승세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파란색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월등히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은 뭐 2차 전지 쪽에서도 좀 엇갈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금융 쪽도 약하고요. 그리고 해운이라던가 건설 기계 장비, 자동차, 인터넷 모두 다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말 잘 안 보이겠지만 위원님의 바로 뒤쪽에 우주항공 국방 쪽에서 한국항공우주 쪽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한화 네.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한솔재지 여쭤보려고 해요. 사실 이런 약세장 속에서도 펄프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고달러 수혜를 입어가면서 한솔재지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한솔재지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뭐 신무림재지라든지 무림SP 같은 개별 종목이 움직일 때 개장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재지 시장의 긍정적인 시황관을 반영하는 것에 투자한다면 저라면 한솔지지라는 말씀을 뭐 여러 번 드렸고 여전히 뭐 그 선택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언급해 주셨던 대로 지금 펄프 가격의 상승, 환율 효과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그동안 시장 대비 움직이지 못했던 이런 재지주들 그중에 대장주인 한솔재지가 꾸준하게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재지라고 하는 것이 사양산업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최근의 트렌드는 어느덧 친환경을 향해 가고 있다 보니까 포장지도 이제 종이 포장은 늘어나는 추세, 오히려 비닐 포장은 또 줄어드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특수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 개연성은 뭐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데다가 더 중요한 것은 오른 원가를 제품 가격에 녹이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데 최근에 다 아시는 것처럼 오른 원가, 특히 원재료 가격들은 약간씩 좀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제품 가격을 올려놨는데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니까 마진은 높아질 거고 그다음에 이걸 또 해외 쪽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또 환율 효과까지 발생하면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런 요인들이 현재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요인이라고 본다면 저는 뭐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 뭐 더 사라 아니면 지금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트렌드를 타고 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다음에 이 종목의 지금 상승 속도가 아주 가파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 올라와 있는 자리긴 하지만 앞으로도 좀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제는 뭐 태조 이방원 아니고 태종 이방원이다. 이런 말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이겠죠. 첫 번째로 한솔재지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개장 특징주 볼 텐데요. 앞서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저희가 안 보였어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지난주에 참 많이 또 빠졌었는데 사실 오늘 또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죠. 폴란드 군비청과 4조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다시 일단 주가에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노출된 뉴스에는 반응이 조금 뜨뜻미지근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주가가 워낙 연초부터 폭발적으로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기대감을 미리 선반영해서 녹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다 알려진 뉴스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만 오늘 또 음봉으로 전환되면서 탄력을 죽이고 있는 이 이유는 결국은 알려진 뉴스 정도에는 추가적인 움직임은 제한적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이집트라든지 뭐 다른 국가에 뭐 대량의 수주가 나타난다면 뭐 그때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한국항공우주도 6만 원 이상권에서는 한번 고점을 형성하고 일단 차익 실현의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분할 매수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지만 만약에 뭐 연초부터 혹은 뭐 전쟁 이후부터 이 종목의 움직임을 눈여겨보시면서 사셨던 분들에게는 지금은 저는 더 늘릴 때가 아니고 약간 줄였다가 다음 추세를 조금 보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비중이 많고 싼 가격에 사셨던 분들은 일정 부분 비중을 줄여서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변동성에 조금 대응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가격의 저점임을 우리가 예단할 수가 없으니 그다음에 이미 노출된 호재에 대해서의 반응은 굉장히 미미하니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한 템포 더 쉬었다가 신규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아주 잘게 쪼개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항공우주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강조드렸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기에는 굉장히 비싸졌다. 호재도 충분히 녹아있다. 이렇게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드러난 뉴스들이 좀 주가에 선 반영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투트랙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이렇게 해서 개장 특징도 살펴봤고 이제 잠금 해제 종목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 열어볼게요. 현대중공업인데 조선주가 왜 이럴까? 분명히 태조 이방원의 조인데 왜 이럴까요? 투자 포인트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 조선주가 태조 이방원 중에서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유난히 또 현대중공업이 약한 모습 나타내는데요. 왜 이런 걸까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살펴보시면 우리가 제 나름대로는 대표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꼽아봤습니다만 네. 생각이 다르실 수 있겠죠. 각각의 분야에서 난 이게 더 대표주라고 생각한다. 생각이 다르실 수는 있는데 지금 그래도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 정도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국항공우주가 좀 낙폭이 크긴 하지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종목도 있다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최근에 이제 방산과 태양광 쪽은 단기 급등에 비해서 조정받은 것도 제한적인 상황. 그런데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렇고요. 현대중공업도 그렇고요. 그렇게 큰 수익을 준 게 아닌데 오히려 우리가 태조 이방원을 부르짖었던 6월 이후, 7월 이후의 구간에서는 현대미포조선 정도를 제외하면 조선주도 좋은 수익률을 보였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죠.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원전과 조선은 과연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인가? 실적이죠. 실적이 아무래도 다른 두 종목보다는 그렇게 좋지도 않은 상황인데다가 하반기에 개선된다고 했는데 과연 하반기에 개선될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이 필요하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4분기 전망도 좀 어두울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4분기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조선주를 탁 찍어서 얘기한 것은 LNG입니다. 네. 그러니까 LNG 가격이 오르면서 또 LNG 터미널도 만들 거고 그다음에 터미널 만들기 어려우니까 플로팅 장비로 가서 그런 쪽의 장비는 한국이 1위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수주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야라는 어떤 기대가 반영됐지만 2분기까지도 적자였고 3분기, 4분기에는 적자를 빠르게 줄이면서 흑자 전환할 것이라고 조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조선 업황이라는 게 LNG 선만으로 좌우되는 게 아니잖아요. 컨테이너 선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다른 선종도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운임지수 수준을 보면 과연 이게 유지될 수 있나?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거죠. 네. 특히 컨테이너 관련된 부분. 전 세계가 계속 블록화되고 미국에서 만들고 그러면 그만큼 물동량은 줄어드는 게 아닌가? 그러면 컨테이너 선에 대한 전반적인 업황이 둔화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LNG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컨테이너가 둔화되면서 이게 상세 효과가 나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전부 4분기에는 흑자 전환하면서 이익이 좋아질 거야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포스코에 결국은 사고가 나면서 이 포스코와 관련된 철강 공급 자체가 둔화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판 공급이 만약에 둔화된다면 다른 데서 들여와야 되잖아요. 네. 다른 데서 들여오면 그 가격 차이와 관련된 부분 어떻게 또 어떻게 우리가 또 적응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현재 4분기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의구심을 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분기에 흑자 전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우리가 좀 고려해야 할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좀 아무래도 8월 중순 이후로 많이 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네, 차트상으로 보면 박스 하단 정도까지 온 상황이고요. 밸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또 매력적인 자리라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은 잘 되고 있다. 이 안에서 다양한 어떤 산업들이 잘 녹아들고 있다.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조선주의 한 2배 정도의 PBR은 적정한 가격인지에 대해서 지금 당장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또 PR 측면에서는 아직 이익이 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미 있는 어떤 밸류 지표를 찾아보기도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구간은 결국은 박스권 플레이가 아닌가. 박스 하단 정도 부근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반등을 시도할 텐데 최근에 이 종목은 반등을 시도할 때마다 증권사가 제시하고 있는 뭐 18만 원 그 이상의 가격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한 15만 원 선에서는 계속 걸리면서 재차 밀려 떨어지는 모습을 여러 번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박스 하단을 완벽하게 이탈해서 정말로 이제 신저점을 보여준다면 뭐 그때는 전체적으로 포지션을 줄여야 되겠지만 만약에 여전히 박스권 플레이를 보여준다면 우리의 대응 전략도 박스권 안에서 놀아야죠. 그래서 네. 시황 자체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이지 나빠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좋아진다고 봤는데 나빠지는 요인들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충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요인들이 계속 치고받으면서 박스권 안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한 12만 원 혹은 15만 원 정도에서의 박스권을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목표가로는 한 15만 원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전저점도 이탈하면서 수급이 깨지는 그런 양상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종목을 가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포지션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 주가 15만 원 제시해 주셨는데 그동안의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 항상 15만 원 선에서 부딪혀서 또 내려오더라고요. 이 부분 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 한세실업 체크해 볼 텐데 의류주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고환율의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내용인데요. 투자 포인트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환율 수혜, 이 강달러 속에서도 의류주는 웃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적용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네. 지금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워낙 계속 약세 아닙니까? 그러면 약세를 갔으면 안 되죠. 그러면 이 종목이 지난 1, 2분기에 폭락을 했는데 실적이 그렇게 좋았음에도 폭락을 했는데 폭락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네. 있는 거죠. 폭락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월마트와 타깃이라고 하는 한세실업이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이 실적을 대거하향하면서 지금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게 이 주가 조정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환율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월마트와 타깃에서 팔지 못하면 월마트와 타깃에 공급하는 OEM 제품들이 팔리지 않으면 이 종목의 실적은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지금 뭐 밸류에이션 대비해서는 굉장히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별로 좋게 볼 여지가 없었는데 그럼 갑자기 이 종목을 왜 말씀드리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월마트와 타깃이 실적이 박살날 것을 예상해서 주가도 같이 박살났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오히려 4분기 들어와서 겨울을 앞두고 어떻습니까? 지수보다 오히려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반등을 좀 시도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월마트에서는 일부 가격들을 상승시키고 있는, 즉 제품 가격들을 조금씩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될 핵심 포인트는 정말 안 좋게 봤던 4분기에 정말 실적으로 안 좋게 봤던 이런 종목군들의 실적이 환율 효과와 더불어서 제품 가격을 조금 상승시키면서 의외로 긍정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쁘게 봤던 것보다는 좋게 나올 수 있다가 제가 보기에는 핵심 포인트고요. 오늘 오르고 있는 화장품도 비슷한 맥락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중국 빠지고 못 빠지고 해서 실적 완전히 뭐 안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뭐 마스크 벗고 이렇게 된다면 그렇게 우리가 나쁘게 봤던 것보다는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게 제가 보는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뭐 태저 위방원에 너무 녹아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실적 약화는 먼저 반영해 놓고 실제 실적은 그거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을 만한 종목군들을 고르는 게 제가 보기엔 더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대치가 좀 낮았던 것보다는 괜찮다라는 쪽인 것 같아요. 네, 괜찮을 수 있다. 네, 괜찮을 수 있다라는 것 같은데 뭐 미국에서는 지금 스포츠웨어 중심으로 매출 회복세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3분기 실적은 좀 괜찮아질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3분기 실적 괜찮아질까요? 네, 이제 이 종목은 뭐 주로 이제 뭐 니트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여서 영업무역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네. 영업무역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만의 비슷한 회사라고 볼 수 있는 마카롯을 포함한 회사들이 최근에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렇게까지 실적이 안 좋을까? 여기도 박살난 건 똑같은 이유란 말이에요. 월마트와 타깃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자신들의 실적 목표를 낮추면서 거기에 이제 OEM 공급하는 회사들이 주가가 다 같이 박살난 건데 네. 현재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반대죠.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나빴던 실적보다는 괜찮을 수 있다. 거기다가 만약에 뭐 날씨가 정말로 예상보다 추운 상황이 나타난다면 뭐 니트류 같은 그런 판매도 또 증가할 수 있다라는 관점. 그래서 우리가 한세 시럽의 실적이 이렇게 나쁠 거라고 봤던 것은 예상보다 많이 쌓여 있는 재고, 그다음에 환율 효과는 있지만 월마트가 실적을 떨어뜨리면서 나타난 충격이었는데 미국에서 월마트가 이걸 극복하는 모습을 일부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경쟁사의 주가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영업무역이 뭐 탑픽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저는 한세 시럽에 대해서도 최근에 거래 증가와 나타나고 있는 반등은 한 번 정도는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월마트와 타깃도 반등을 좀 꾀하고 있는 만큼 한세실업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는 밸류상으로 좀 매력이 있지 않을까, 저평가 국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이 종목도 전체적인 밸류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죠. 역사적으로 움직였던 차트상에서 지금 역사적 밸류의 하단 부근에 다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솔직히 반등의 폭보다는 여기서 더 빠질 만한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나쁘면 당연히 주가가 더 빠지겠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돌아가는 상황들, 뭐 관련된 종목군들의 뭐 주가라든지 월마트에 최근 나오고 있는 뉴스의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실적이 나쁠 가능성은 낮다. 그렇다면 PB 관점에서도 역사적 저점, PE 관점에서도 역사적 저점에 다다른 한세 실업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실적이 예상보다 견조하다면 조금은 탄력적인 반등을 보이지 않을까? 좀 이 정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공격적인 목표가를 드릴 수는 없지만 2만 원 한 초반대 정도의 가격까지의 반등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한세실업은 16,2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아주 공격적이진 않아도 지금 22,000원 선에서 목표 주가를 잡아주셨고요. 현재 밸류에이션 구간에서는 3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온다면 일단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킹달러 시대에서 좀 주목받을 수 있는 의류주, 조선주 두 종목에 대해서 잠금 해제 종목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계좌의 답답함을 인포스닥 데일리 김종효 위원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